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71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입니다. 예, 배그맨 파라마운트, 감독, 각본, 제작의 크리스토퍼 맥쿼리, 촬영엔 로파디, 편집엔 에디 해밀턴, 음악은 론 벨프, 미술은 피터 웬햄, 개봉은 2018년 7월 25일에 했고 나머지 정보를 스미스 군이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작 예산은 1억 7,800만 달러고요. 촬영 장소는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60일간 촬영이 되었고 촬영 기간 예정이 짧게 잡혀 있었는데 촬영 도중에 톰 크루즈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약간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최초로 다니엘 감독이 시리즈를 연작으로 진행한 경우고 그쵸. 그리고 여성 요원이 2회 이상 등장한 첫 영화이기도 합니다. 레베카 페르구손이 연속으로 등장을 했죠. 네. 그리고 빌런이 재등장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레인이 또 재등장을 했죠. 그쵸. 그래서 재탕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톰 크루즈는 이 영화에서 헬기 조종이라든지 낙하산 강화 등을 직접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하산 강화 훈련을 위해서 100번 정도의 리허설을 거쳤다고 하고 100번. 뛰어내리는 동안 카메라하고 포즈를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작업이 많이 되었다고 하네. 낙하산 펼치는 장면은 공중에서 어떻게 저렇게 찍었을까 싶긴 했어요. 네. 자잘한 트리비아는 이 정도 생략하고요. 네.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독은 크리스토퍼 맥쿼리고요. 음. 전작의 감독이기도 했죠. 그쵸. 1968년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퍼스로 가서 문법학교 조수로 일하다가 1993년 퍼블릭 액세스라는 영화의 각본을 쓰게 되면서 영화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비화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브라이언 싱어하고 친분이 두터워요. 고등학교 동문이라서. 그래서 브라이언 싱어의 요청을 받고 각본을 쓰게 된 거였고 그때부터 둘이 같이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1996년 유주얼 서스펙트로 아카데미 각본 부문을 수상하면서 자리매김하게 되고요. 네. 2000년엔 웨이 오브 더 건으로 직접 연출을 하면서 감독으로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을 찍으면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들어오게 되었죠. 작품 목록으로는 웨이 오브 더 건과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그리고 잭 리처가 있습니다. 네. 감독보다는 각본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영화 각본을 쓰는 데는 워낙 이골이라는 사람이고 이번에도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각본을 썼죠. 네. 사실 저는 전작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서 여자 주인공이 새로 등장하잖아요. 살짝 반감이 있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마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좀 또 섞여 있는 건가. 뭐 근데 네. 멜로드라마는 3편부터 시작된 거 아니었어? 있긴 하지만 마치 본데걸 마냥 같이 작전 수행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잖아. 저는 솔직히 미션 임파서블 좋아하는 입장에서 반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 요원을 등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별로 달갑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에단 헌트 혼자 활약하는 걸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별로 감독 달갑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오리지널 팬들에게는 평가가 훨씬 좋은 게 그러니까 오리지널 팬이라는 건 여기서 미션 임파서블 드라마 시리즈의 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오리지널 팬들이 영화 시리즈를 비판하는 맥락 중에 하나가 이게 원래 미션 임파서블은 팀 게임이다, 팀 플레이고 주인공 혼자 날뛰는 그런 시리즈가 아니다. 그쵸. 근데 톰 크루즈가 담당하는 이선 헌트라는 갑툭튀 인물을 듣보잡 인물을 등장시켜서 혼자 원맨쇼하는 영화로 만들어버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판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점차 최근 시리즈로 오면서 팀플레이가 강조되죠. 그러니까 IMF의 팀플레이가 강조되고 있잖아. 그쵸. 뭐 그런 맥락에서 여성 캐릭터도 들어간 거고. 뭐 그것 때문에 오리지널 팬들은 그거를 더 높게 친다고 하네. 이게 원조 아니냐 뭐 이런. 비오리지널인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싫어요. 난 팀플레이 보고 싶지 않아. 팀플레이보다는 팀에서 맨날 뒤통수 치는 게 잔재미고 에단 헌트 혼자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카타르시스를 전해주잖아요. 그런 재미로 봤는데 로그네이션부터 여성 요원이 갑자기 아름아름 미션 수행을 갑자기 돕기도 하고 여성 인물의 비중은 고스트 프로토콜에서도 꽤 높긴 했지. 네. 그리고 3에서도 사실 마누라 말고도 여성 요원 동양계 등장해가지고 나름 또 뭐
역할 하고 들어가고 뭐 이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장기적인 흐름으로 발전해온 거지 갑툭튀는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갑툭튀라는 건 아니고 5편, 6편 이렇게 연달아 나온 게 달갑지 않다 이런 거지. 나의 에단 헌트의 분량을 뺏어간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감독 달갑지 않아요. 네. 프로듀스 미션 임파서블 만드시게 투표해서 독점해가지고 나의 에단 헌트에 투표해주세요 여러분.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까지 맥커리가 감독을 맡은 거 보면은 네. 탐 크루즈를 비롯해서 제작진이 신뢰하고 있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크리스토퍼 맥커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션 임파서블을 이끌고 가는 것을 다들 동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계속 하는 거겠죠. 예. 다만 이번에 탐 크루즈가 밝히게 시리즈가 더 나오긴 할 텐데 감독과 배우는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고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007 시리즈처럼 계속 이런 시리즈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다. 미션 임파서블만의 고유 액션이랄지 그 뒤통수 때리는 상황극, 뭐 가면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리즈가 반복이 돼도 4년 만에, 3년 만에 영화가 나오면 또 새롭게 받아들여지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그래서 아마 뭐 007 시리즈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편집의 에디 해밀턴, 전작으론 파더 도슨, 도시괴담, 그들만의 월드컵, 스텝 어웨이, 크라임 스프리, 레지던트 이블 2, 키게스 시리즈,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더 로프트, 킹스맨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등의 편집을 맡았네요. 예, 엑스맨 시리즈, 킹스맨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거듭해서 나오고 있죠. 앞으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음으로 미술 감독의 피터 원햄, 전작으론 본 얼티메이터, 월드 인베이전, 분노의 질주 언리미트, 나우 요시미 미술 사기단,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인페르노 등의 미술을 맡았습니다. 예, 작품 목록이 화려하죠. 첩보물도 있고 나우유시미 같은 예술적인 게 중요한 작품도 있고 분노의 질주나 윈터솔저 같은 것도 최근에 이름 높았던 액션물이잖아.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프로덕션 디자이너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스텝 소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배우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단 헌트 역의 탐 크루즈. 예, 전작 생략하죠. 아 그럴까요? 아 전작 너무 많네요 생각해보니.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탐 크루즈가 영화를 찍으면 그걸로 브랜드가 되던 시절이 있었지. 그쵸. 근데 재밌는 건 저희가 170화 하는 동안 탐 크루즈의 영화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왜냐면 최근 작품들이 두드러질 게 없었거든. 네. 그리고 과거 작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아니까 굳이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었죠. 로그네이션은 다룰 법도 했는데. 그때도 스미스 군이 다룰까 했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러브라인 나오는 게 그게 너무 싫었다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외국 영화 중에 인물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는데 이단 헌트 같은 경우에는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 이게 머리에 너무 각인이 돼 있어서 좋아하고 미션 임파서블 1부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본 시리즈를 너무 싫어했어요. 비슷한 비슷한 맥락이 있죠. 네, 나의 미션 임파서블 흉내내는 거 아닌가? 액션만 살짝 다르게 해서 그래서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본 시리즈는 음악만 좋아하지 본 시리즈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한테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나름 애정의 작품이고 미션 임파서블 1이나 3에서 나오는 쫄깃한 액션들 있잖아요. 막 목에 칼이 들어오는 장면이라든지 바닥에 닿을랑 말랑하는 그 액션 씬들 있잖아요. 땀 흘리라고 하는 거 잡는 거라든지 건물에서 타고 뛰어내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너무 재밌게 봐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와 함께 탐 크루즈 배우를 굉장히 좋아했죠. 네. 대중적인 작품 말고도 와이즈 아이드 샷이라든지 바닐라 스카이 같은 대중적이지 않는 캐릭터를 연기한 적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콜레티럴도 그렇고. 네. 아무래도 탐 크루즈 커리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은 탑건이지. 그 이전까지는 사실 전도 유망한 배우 정도였는데 탑건부터 할리우드의 최고 인기 배우로 떠올랐으니까. 커리어 초창기에 좀 중요한 작품은 탑건, 레인맨 뭐 그런 것들이지. 그리고 폭풍의 질주하면서 니콜 키드먼하고 결혼하게 됐고. 네, 그쵸. 잘생기기도 하고 액션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연기력이 약간 죽는다는 느낌도 있어요. 제 뭐 생각에.
그치,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연기로 주목받을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배역 자체도 워낙 톰 크루즈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영화에 녹여내는 캐릭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저 사람의 캐릭터지 저 사람의 연기라고 보질 않는 게 톰 크루즈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저는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아 정말 아직 건재하구나 싶었어요. 사실 오블리언하고 잭 리처에서는 약간 의아했거든요. 나잇 앤 데이도 좀 그랬고 근데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선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뭐, 캐릭터도 워낙 잘 맞았고 로그네이션에서도 화려했고 아 로그네이션 네 액션 연기는 돋보이긴 했잖아 그때도. 그쵸. 그 씬 있잖아요. 봉 같은 거에 수갑으로 묶여 음. 있어가지고 거기서 탈출하는 장면이 있죠. 그 봉 위로 어떻게 몸을 이렇게 막 끼영끼영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봉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한 뭐 그런 액션 씬도 있었고 몸 탄력 이용해가지고 수갑을 두르고 있는 봉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씬이었지. 근데 내가 로그네이션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잠수해가지고 작업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의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일자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게 되잖아. 난 그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탐 크루즈가 우리의 에단 헌트가 저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니까 난 그게 불만이었어요. 네, 하여튼 뭐 너무 복선이 있긴 했지. 너무 네. 일자가 잠수 훈련하는 씬이 그 전에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세야지. 제가 도와주려고 너 스스로 힘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의 히어로가 다른 사람 도움을 받다니. 하여튼 탐 크루즈 시대가 끝난 거는 아무래도 우주전쟁 즈음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우주전쟁은 아주 대박 흥행을 치긴 했지만 영화에 대한 평이든 탐 크루즈에 대한 평이든 좀 묘했지. 티켓 파워가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쵸.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 좀 내리막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흥행 보증수표 하면은 원투탑에 다투던 게 탐 크루즈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자기만의 영역으로 축소된 활동 경향을 보였지. 그러면서 미션 임파서블에 좀 더 몰두하게 된 것 같고 사실 미션 임파서블 나오는 주기가 그렇게 빠른 작품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고스트 프로토콜부터 주기가 좀 짧아지기 시작했지. 네. 고스트 프로토콜이 2011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로그네이션이 나왔으니까 4년 만에 나온 거지. 그리고 이번에 폴아웃이 3년 만에 또 나왔으니까 그쵸. 7년 사이에 3편 나온 건데 이 정도면은 아주 이례적인 페이스란 말이야. 사실 미션 임파서블이 한 3 때만 해도 한참 후속작이 안 나왔을 때니까 보통 그냥 트릴로지라고 불렀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더 이어질 거라는 생각도 사실 잘 안 했고 근데 고스트 프로토콜부터 오히려 페이스가 빨라지게 된 걸 보면은 탐 크루즈의 전성기가 아무래도 끝나다 보니까 확실하게 자기 브랜드가 된 것들에만 집중하게 된 것 같아. 저도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이번 작품의 액션도 보면 전 작품에서 보여줬던 맨몸 액션과는 다른 액션들이 많이 보여서 확실히 나이 들었구나, 나의 이단 헌트가 바뀔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거스트 워커 역할의 헨리 카빌, 전작으론 몬테크리스토 백작, 트리스탄 앤 이졸데, 스타더스트, 신들의 전쟁, 콜드 라이드 오브 데이, 맨 프롬 엉클 등이 나왔습니다. DCFU의 얼굴 마담이죠. 슈퍼맨이니까. 네. 사실 좀 급섭외됐다는 게 좀 티가 난 게 뜬금없는 역할이잖아. 이런 역할이 그 이전 시리즈에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레미 레너가 갑작스럽게 빠진 것 때문에 긴급 투입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는 호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호감이었냐면 멍청하잖아. 캐릭터가 되게 잘생기고 몸도 굉장히 허당이지. 탄탄한 거에 비해서 되게 허당이잖아. 그리고 자기가 악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을 때도 밉지 않고 아, 저 새끼 악당일 거 뻔한데 악당 되고도 되게 어설프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약한 사람 응원하게 되잖아. 그래서 악당인데도 얘는 되게 멍청하고 약해 보여서 그래서 호감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도 솔직히 어떻게든 살아남아갖고 다음 시리즈에 또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참하게 헬기에 대가리가 찍혀가지고 죽어버리더라고. 그것까지 너무 웃기더라고 캐릭터가. 네. 네. 다음으로는 빅 네임스. 네. 1959년생이고 루더 스티켈 역이죠. 네. 예. 새벽의 저주라든지 아메리칸 갱스터, 벤젠스, 월드워 좀비, 펄프 픽션에도 나왔고 새벽의 저주 때 연기가 인상 깊었는데 그때 경찰관 출신이었나? 아무튼 일행 중에서 탱딜러 역할을 맡은 건장한 흑인 역할이었잖아. 그 기억에 많이 남네. 네. 다음으로는 벤자민 던 역할의 사이먼 페그.
사이먼 페고 요즘 워낙 주가도 오르고 음. 많이 유명해져서 뭐 전작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확실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참여한 이후로 개그를 좀 담당하고 있죠. 대중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미션 임파서블에서 되게 잘 녹아난 것 같아요. 그 룰에.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에서 벤자민의 수건이 데드 마스크를 쓰고 음성 연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엿먹이는 거였잖아. 이게 이번 시리즈에서 실현이 됐지. 미션 임파서블 3 기준으로 생각하면 굴러온 돌이었는데 그쵸. 어느새 미션 임파서블 프랜차이즈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개성 있는 동료가 되었지. 네. 하지만 국장님은 죽어버렸죠. 네. 일말의 아쉬움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네. 다음으로 일자 파우스트 역의 레베카 페르구손, 전작으론 화이트 퀸, 쉬 그녀의 비밀, 바티칸, 호큐리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플로렌스, 폴링 스노우, 걸 온 더 트레인, 라이프, 스노우맨, 위대한 쇼맨 등이 나왔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2회 이상 미션 임파서블에 출연한 네. 최초의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줄리아를 계산해서 빼고 말한다면 그렇지만 네. 다음 시리즈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튼 준 레귤러에 가깝게 자리매김한 것 같아 이번 시리즈도. 아니 근데 83년생이 맞아요? 음. 너무 노안인데? 83년생인데 83이면 만 35이니까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아니 우리 탐 크루즈가 63년생이야. 근데 둘이 로맨스를 찍어도 위화감이 없어. 워낙 탐 크루즈가 동안이기도 한데 뭐 탐 크루즈가 50 정도로 보이긴 하니까. 그렇구나. 83년생이셨구나. 우리 누나보다도 어리네. 근데 이렇게 노안이었어? 근데 뭐 그 나이도 보이는데 그냥. 아 그런가요? 나 왜 이렇게 난 한 40, 한 3, 4 된 줄 알았거든. 그래? 내 눈이 이상한가? 네. 아 싫어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다음으로는 솔로몬 레인 역의 숀 해리스, 전작으로는 론리 플레이스 투 다이, 프로메테우스, 맥베스 등에 나왔습니다. 예. 로그네이션하고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져서 그건 좀 놀랍긴 했어. 맞아. 물론 뭐 맡고 있는 배역의 현실 상황에 맞게 그렇게 분장이 바뀌고 캐릭터 성격이 바뀐 거긴 한데 전혀 달라져가지고 전작에서는 냉정하고 약간 사이코 같기도 한 그런 댄디한 빌런이었잖아. 그쵸, 근데 이번에 완전 늘수구레해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겪었다는 게 티가 나는. 전 보면서 실망스러웠던 빌런 중 한 명이에요. 사실 미션 임파서블 3는 필립 세이먼 호프만이 그 악역 역할을 카리스마 있게 잘해줬잖아요. 저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에서 가장 멋졌던 빌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로그네이션에서 첫 등장할 때 이 레인이 오, 이 악역 되게 냉철하고 또 다른 색깔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잡힐 때 보면 너무 멍청하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또 목소리를 또 유달리 되게 야리야리하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등장과 달리 되게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로그네이션 때 정말 첫 등장 때 되게 멋있었는데 마지막에 잡힐 때 너무 허당이어서 이 친구도 좀 정의가 있네요. 정의.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에리카 슬로안 역할의 엔젤라 베싯, 전작으로는 보이즈 앤 후드, 말콤 엑스, 잭슨과의 사람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스트레인지 데이즈, 컨택트, 스코어, 미스터 3000, 그린 랜턴, 디스 민즈 워, 백악관 최후의 날, 런던 에즈 폴른, 블랙팬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나왔습니다. 예. 뭐 이 캐릭터는 그냥 다음 시리즈 써먹으려고 억지로 좀 끼워 넣은 네.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 굳이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게 엔젤라 베싯이 맡은 역할들을 보면은 도시의 랜드마크가 다 개작살이 나는 그런 영화들에 출연했는데 백악관 최후의 날, 그러네요. 런던 에즈 폴른, 인피니티 워, 그린 랜턴. 그린 랜턴은 영화가 박살이 났네요. 이번 영화도 와장창 깨지는 거로 다 점철돼 있잖아. 그래서 그러네요. 커리어가 뭔가 좀 재밌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등장만 하면 모든 걸 파괴시켜버리네요. 파괴왕, 파괴신 뭐 이런 건가? 그리고 한 명만 더 소개하자면은 네. 화이트 위도우 역할의 버네사 커비. 이분은 1987년생이고 배역이 뭔지를 짚고 가야 되니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지금 생각났는데 우리랑 동갑이야, 참고로. 그래? 난 지금 생각난 건데 에리카랑 일자랑 동년배인 줄 알았어. 에리카가 지금 58년생이고 일자가 83년생인데 비슷하게 자꾸 내가 너무 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렇게 봤지? 네, 하여튼 그래서 중년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대가 중년은 아닌데 내가 너무 미웠나 봐 일자가. 네. 이 정도로 1부를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작품의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